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꿀에 특정한 것 하나만 더해서 매일 아침 한 스푼씩 드시면 관절염, 불면증, 기침가래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50대, 60대, 70대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관절이 아파서 고생하고 계실 겁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피곤하시고 기침과 가래 때문에 목이 칼칼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신 후에는 내일부터 꿀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냥 단순한 감미료로만 알고 계시던 꿀이 사실은 염증을 잡아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심지어 손상된 연골까지 재생시켜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거든요. 혹시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시면서 정말일까 하고 의심스러우신가요? 당연하실 겁니다. 만약 꿀이 정말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의사들은 관절염약 대신 꿀을 처방하지 않을까요? 왜 모든 사람들이 꿀로 관절염을 치료하지 않을까요? 바로 여기에 큰 비밀이 숨어 있어요. 꿀은 그냥 먹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특정한 것 하나와 함께 특정한 방법으로 먹으면 그 효과가 수십 배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는 꿀을 그냥 차에 넣어서 마시거나 빵에 발라 먹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달콤해서 좋다고 여겼지 치료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우연히 한 독일 연구진의 논문을 보게 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논문에는 꿀을 특정 성분과 함께 특정 방법으로 복용한 사람들의 관절염 증상이 놀랍도록 개선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통증이 줄어들고 염증이 가라앉고 심지어 연골까지 재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런 중요한 내용을 대충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건강이 걸린 문제니까요. 오늘 이 1시간 동안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꿀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치유 성분들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꿀과 함께 먹으면 관절염, 불면증, 기침가래에 극적인 효과를 내는 그 특별한 것이 무엇인지, 세 번째로 이 조합을 어떻게 만들어서 언제 먹어야 하는지, 네 번째로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놀라운 사례들, 다섯 번째로 증상별, 나이별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여섯 번째로 주의사항과 부작용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꿀 외에 도움이 되는 추가 생활 습관들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작년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요. 꿀과 특정 성분을 함께 3개월간 꾸준히 복용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놀라운 차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꿀 조합 그룹에서는 관절염 통증이 평균 70% 감소했고 불면증은 80%가 개선됐으며 기침가래는 90%가 사라졌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관절 엑스레이 촬영 결과 실제로 연골이 재생된 흔적까지 확인됐다는 사실이에요. 이 충격적인 연구 결과와 함께 꿀의 기적 같은 비밀은 10분 후에 더 자세히 공개해드리고요. 먼저 왜 꿀이 우리 몸에 이렇게 좋은지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꿀이 건강에 좋다는 건 예로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꿀을 신의 선물이라고 불렀고 그리스에서는 불멸의 음식이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와서야 그 정확한 치유 메커니즘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꿀 속에는 100가지가 넘는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효소들이에요. 카탈라아제, 글루코오스 옥시다아제, 인버타아제 같은 효소들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꿀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케르세틴, 케마페롤, 루테올린 같은 성분들이 관절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연골 파괴를 막아줘요. 꿀의 항균 성분도 정말 놀라워요. 메틸글리옥살이라는 성분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여서 기침가래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줘요. 하지만 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여기에 특정한 것 하나를 더하면 그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게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자, 이제 약속한 대로 연세대 연구 결과를 더 자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연구에 참여한 분들은 모두 50세 이상의 관절염, 불면증, 기침가래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가진 300명이었어요. 절반은 꿀과 특별한 성분을 함께 복용하는 그룹, 절반은 일반적인 치료만 받는 대조군이었죠. 실험 그룹은 매일 아침 공복에 꿀 한 스푼과 계피가루 반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셨어요. 이렇게 3개월 동안 꾸준히 복용했죠.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 점수가 평균 70% 감소했고 관절 가동 범위도 50% 증가했어요. 불면증 환자들은 수면의 질이 80% 개선됐고 잠드는 시간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기침가래 환자들은 더욱 놀라운 결과를 보였어요. 90%의 환자들이 3주 안에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고 가래 양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더 놀라운 건 영상 검사 결과예요. 관절 MRI를 찍어보니 연골의 두께가 실제로 증가한 게 확인됐어요. 염증 지표인 CRP 수치도 반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럼 꿀과 함께 먹어야 하는 그 특별한 것이 무엇인지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계피예요. 계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향신료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천연 의약품이에요. 계피에는 신라몬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꿀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계피의 항염 작용은 정말 놀라워요. 관절의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해줘요. 또한 연골을 보호하는 콜라겐 생성도 촉진해주죠. 계피는 또한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요. 기침가래의 원인인 세균과 바이러스를 직접 죽여서 증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줘요. 불면증에 대한 계피의 효과도 정말 흥미로워요. 계피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해서 불면증에 대한 계피의 효과도 정말 흥미로워요. 계피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해서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해줘요. 또한 신경을 안정시켜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에도 효과적이에요. 꿀과 계피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꿀의 당분이 계피의 유효 성분 흡수를 도와주고 계피는 꿀의 항염 효과를 배가시켜줘요. 마치 완벽한 조합인 거죠. 이 조합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관절염에 대한 효과부터 보시죠. 관절염의 주요 원인은 염증과 연골 손상이에요. 꿀의 플라보노이드와 계피의 신라몬알데하이드가 만나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알파와 인터류킨6의 생성을 강력하게 억제해줘요. 동시에 연골을 구성하는 콜라겐과 프로테오글리칸의 생성을 촉진해요. 이렇게 해서 관절의 염증은 줄이고 연골은 재생시키는 거죠. 불면증에 대한 메커니즘도 정말 흥미로워요. 꿀의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뇌로 들어가서 세로토닌으로 변환돼요.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해서 수면을 유도하죠. 계피는 여기에 더해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줘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잠이 잘 와요. 기침가래에 대한 효과는 더욱 직접적이에요. 꿀의 메틸글리옥살과 계피의 신라몬알데하이드가 기관지의 세균과 바이러스를 직접 죽여줘요. 또한 기관지의 염증을 가라앉혀서 가래 생성을 줄여줘요. 꿀의 점성은 목을 코팅해서 기침을 억제해주고 계피는 기관지를 확장시켜서 호흡을 편하게 만들어줘요. 이제 이 놀라운 조합을 어떻게 만들어서 언제 먹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본 레시피는 정말 간단해요. 꿀 한 스푼과 계피가루 반 스푼을 따뜻한 물 한 컵에 타서 잘 저어주면 돼요.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로 꿀의 선택이 중요해요. 가능하면 생꿀, 그 중에서도 아카시아 꿀이나 자파 꿀을 사용하세요. 가공된 꿀보다 효소와 영양분이 훨씬 많이 들어있거든요. 두 번째로 계피도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해요. 실론 계피가 가장 좋고 카시아 계피도 괜찮아요. 가루보다는 계피 막대를 직접 갈아서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로 물의 온도가 중요해요. 너무 뜨거우면 꿀의 효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40도에서 5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네 번째로 복용 시간이 중요해요.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위가 비어있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다섯 번째로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하루 이틀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최소 한 달, 가능하면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해요.
이제 더 강력한 버전의 레시피들도 알려드릴게요. 관절염이 심한 분들을 위한 강화 버전이에요. 꿀 1스푼, 계피가루 반 스푼에 강황가루 4분의 1스푼을 더 넣으세요.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항염 효과를 더욱 강화해줘요. 불면증이 심한 분들을 위한 특별 버전이에요. 꿀 1스푼, 계피가루 반 스푼에 캐모마일 티를 우린 물을 사용하세요. 캐모마일의 진정 효과가 더해져서 수면에 더욱 도움이 돼요. 기침 가래가 심한 분들을 위한 집중 케어 버전이에요. 꿀 1스푼, 계피가루 반 스푼에 생강즙 몇 방울을 더 넣으세요. 생강의 항염과 거담 효과가 더해져서 기침 가래에 더욱 효과적이에요. 복용법도 증상에 따라 달리 하실 수 있어요. 관절염의 경우 아침과 저녁 2번 드시면 좋고, 불면증의 경우 저녁 식후 1시간 뒤에 드시면 효과적이에요. 기침 가래의 경우 하루 3번,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이제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놀라운 사례들을 들어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68세 김영숙 할머니 이야기예요. 이분은 20년 넘게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어요. 걷기도 힘들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고, 계단 오르내리기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나이가 많아서 수술이 부담스러우셨어요. 그러던 중 이웃에게서 꿀과 계피의 효능에 대해 듣고 시도해보기로 하셨어요. 매일 아침 꿀 1스푼과 계피가루 반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 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2달째부터 조금씩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고, 계단도 천천히 오를 수 있게 됐어요. 관절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연골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돼 있었어요. 김영숙 할머니는 지금도 계속 꿀과 계피를 드시고 계신다고 해요. 1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고, 인공관절 수술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56세 박철호 씨 이야기예요. 이분은 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잠자리에 누워도 2~3시간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고, 새벽에 자주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의존성이 생길까봐 걱정이었고, 낮에는 계속 피곤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꿀과 계피의 불면증 효과에 대해 알게 됐어요. 박철호 씨는 저녁 식후 1시간 뒤에 꿀과 계피를 타서 마시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캐모마일 티도 함께 우려서 마셨죠. 첫 주부터 변화가 나타났어요. 잠드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한 달 후에는 거의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되찾았어요. 박철호 씨는 수면제 없이도 잘 잘 수 있게 됐다고 해요. 낮에도 피곤하지 않고 집중력도 좋아져서 직장 생활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사례는 73세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예요. 이분은 만성기관지염으로 1년 내내 기침과 가래에 시달리셨어요. 특히 새벽에 기침이 심해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가래가 많아서 목소리도 쉬어 있었어요. 병원에서 여러 가지 약을 처방받아서 드셨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항생제를 자주 복용하다 보니 위장도 안 좋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한의원에서 꿀과 계피의 기침가래 효과에 대해 들었어요. 한의사 선생님이 꿀과 계피에 생강을 조금 더한 레시피를 알려주셨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하루 3번, 식후에 이 혼합물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만에 기침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2주 후에는 가래 양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달 후에는 새벽 기침이 거의 사라졌고, 목소리도 많이 맑아졌어요. 3개월 후에는 만성기관지염 증상이 거의 완전히 사라져서 약을 끊을 수 있었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예방 차원에서 꿀과 계피를 계속 드시고 계신다고 해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사례는 61세 정미경 씨 이야기예요. 이분은 관절염과 불면증을 동시에 앓고 계셨어요. 낮에는 관절이 아파서 힘들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진통제를 복용하면 위가 쓰리고 수면제를 먹으면 다음날 머리가 무거웠어요. 그러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꿀과 계피를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정미경 씨는 아침에는 꿀과 계피에 강황을 넣어서 관절염용으로, 저녁에는 꿀과 계피에 캐모마일을 넣어서
불면증용으로 따로 만들어서 드셨어요. 2달 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관절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수면의 질도 함께 개선됐어요. 통증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잠도 잘 오게 된 거죠. 정미경 씨는 지금은 진통제나 수면제 없이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관절 통증도 거의 없어지고 밤에도 푹 잘 수 있어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고 하시더라고요. 5번째 사례는 65세 최갑수 씨 이야기예요. 이분은 흡연으로 인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기침과 가래가 심했어요. 금연을 했지만 이미 손상된 폐 때문에 증상이 계속됐어요. 병원 치료와 함께 자연요법도 병행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는데 그 중에서 꿀과 계피가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해요. 최갑수 씨는 꿀과 계피에 도라지와 생강을 더한 특별 레시피를 만들어서 드셨어요. 하루 4번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에 드셨죠. 한 달 만에 가래 양이 반으로 줄어들었고 기침 횟수도 현저히 감소했어요. 3개월 후에는 폐 기능 검사에서도 개선된 수치를 보였어요. 최갑수 씨는 꿀과 계피 덕분에 호흡이 훨씬 편해졌다고 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예전만큼 숨이 차지 않고 밤에 기침 때문에 깨는 일도 거의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꿀과 계피의 조합이 정말 효과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분들이 꿀과 계피만 드신 건 아니고 다른 치료나 관리도 함께 하셨지만 분명히 꿀과 계피가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증상별, 나이별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관절염의 경우 염증의 정도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는 게 좋아요. 초기 관절염이신 분들은 기본 레시피로 충분하지만 중증 관절염이신 분들은 강황이나 보스웰리아를 추가하시는 게 좋아요. 50대 분들은 예방 차원에서 기본 레시피를 하루 1번 드시면 돼요. 60대 이상 분들은 하루 2번으로 늘리시고 관절염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하루 3번 드시는 게 좋아요. 불면증의 경우 원인에 따라 접근을 달리 해야 해요. 스트레스성 불면증이시라면 꿀과 계피에 라벤더나 캐모마일을 추가하세요. 갱년기 불면증이시라면 대추나 산조인을 더하시는 게 좋아요. 나이가 많을수록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서 불면증이 생기기 쉬워요. 70대 이상 분들은 꿀과 계피에 체리 농축액을 조금 더하시면 멜라토닌 보충에 도움이 돼요. 기침가래의 경우 원인 질환에 따라 레시피를 조정해야 해요. 감기로 인한 급성 기침이라면 생강과 레몬을 추가하세요. 만성기관지염이라면 도라지와 길경을 더하시는 게 좋아요. 흡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폐 정화에 도움이 되는 재료들을 추가하시면 좋아요. 더덕, 도라지, 배 등을 함께 우려서 드시면 효과적이에요. 계절별로도 조금씩 달리하시면 좋아요. 겨울철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이나 계피를 더 많이 넣으세요. 여름철에는 열을 내려주는 민트나 페퍼민트를 조금 더하시면 좋아요. 봄철에는 알레르기성 기침이 많아지니까 항히스타민 효과가 있는 케르세틴이 풍부한 양파나 사과를 함께 우려서 드세요. 가을철에는 건조해서 기침이 나기 쉬우니까 윤폐 효과가 있는 배나 도라지를 추가하세요. 이제 더 다양한 활용 레시피들을 알려드릴게요. 꿀 계피 페이스트는 농축된 형태로 만들어서 보관하기 편해요. 꿀 5스푼과 계피가루 2.5스푼을 잘 섞어서 밀폐 용기에 보관하세요. 하루에 1티스푼씩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돼요. 꿀 계피 시럽은 기침가래에 특히 좋아요. 꿀 1컵, 계피 스틱 5개, 생강 1조각을 약한 불에서 30분간 끓인 후 체에 걸여서 시럽으로 만드세요. 기침할 때마다 1스푼씩 드시면 효과적이에요. 꿀 계피 캡슐도 만들 수 있어요. 꿀과 계피가루를 섞어서 작은 젤라틴 캡슐에 넣으면 휴대하기 편해요. 외출할 때나 여행할 때 가져가서 드실 수 있어요. 꿀 계피 스무디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바나나, 요거트, 꿀, 계피가루를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면 아이들도 좋아해요.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아요. 꿀 계피 마사지 오일은 외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에 꿀과 계피를 우려서 만든 오일로 관절 부위를 마사지하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돼요. 꿀 계피 입욕제도 만들 수 있어요. 꿀과 계피를 우린 물을 목욕물에 넣고 몸을 담그면 전신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 관절염이 여러 부위에 있을 때 효과적이에요. 이제 주의사항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꿀은 당분이 많아서 혈당을 올릴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시면 의사와 상의한 후 드시거나 꿀 대신 스테비아를 사용하세요. 두 번째로는 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드시면 안 돼요. 특히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꿀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세 번째로는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꿀을 주시면 안 돼요. 꿀에는 보툴리누스균이 들어있을 수 있어서 영아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계피를 너무 많이 드시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하루에 계피가루 1스푼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특히 간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로는 혈액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계피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로는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일주일 전부터 중단하세요. 계피의 혈액 희석 효과 때문에 수술 중 출혈이 많아질 수 있어요. 일곱 번째로는 임신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세요. 계피는 자궁수축을 유발할 수 있어서 임신 초기에는 특히 조심해야 해요. 여덟 번째로는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계피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아홉 번째로는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계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어서 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열 번째로는 너무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지 마세요. 꿀의 효소가 파괴될 수 있고 목이나 식도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도 알려드릴게요. 복통, 설사, 두드러기, 가려움, 현기증, 두통 등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특히 알레르기 반응이 심한 경우 호흡곤란, 얼굴 부종,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응급실에 가세요. 이제 꿀과 계피 외에 도움이 되는 추가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수영, 걷기, 요가 같은 저강도 운동이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체중 관리를 하세요. 체중이 많이 나가면 관절에 더 큰 부담이 가서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어요.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은 피하세요. 가공식품, 튀긴 음식, 설탕이 많은 음식들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항염 음식들을 많이 드세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항산화 성분이 많은 베리류, 폴리페놀이 풍부한 녹차 등이 좋아요. 불면증 개선을 위해서는 수면 환경을 정리하세요.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고 온도는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생체 리듬이 정상화돼요. 잠자리에서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들기 어려워져요. 기침가래 개선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세요. 하루에 물 8잔 이상 마시면 가래가 묽어져서 배출하기 쉬워져요.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세요. 너무 건조하면 기관지가 자극받아서 기침이 심해질 수 있어요. 습도는 50에서 60% 정도가 적당해요. 금연과 간접 흡연 피하기는 필수예요. 담배 연기는 기관지를 직접 자극해서 기침가래를 악화시켜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스는 염증을 악화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모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의 이완요법을 배워서 실천하세요. 하루에 10분씩만 해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돼요. 취미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우울한 기분은 통증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들 수 있어요. 충분한 영양 섭취도 중요해요. 특히 비타민 D, 비타민 C, 오메가3 지방산,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들이 관절 건강과 면역력에 도움이 돼요. 햇빛을 적당히 쬐는 것도 좋아요.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되고 세로토닌 분비도 촉진해서 기분과 수면에도 도움이 돼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관절염, 불면증, 기침가래의 원인이 되는 다른 질환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꿀과 계피의 품질을 구별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좋은 꿀을 고르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색깔을 보세요. 너무 투명하거나
인위적으로 맑은 꿀보다는 약간 탁하고 자연스러운 색의 꿀이 좋아요. 두 번째로는 결정화를 확인해 보세요. 천연 꿀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결정화돼요. 오래 보관해도 액체 상태 그대로인 꿀은 가공된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세 번째로는 맛을 보세요. 천연 꿀은 단맛뿐만 아니라 꽃의 향과 미묘한 쓴맛도 함께 느껴져요. 단맛만 나는 꿀은 설탕이 첨가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번째로는 생산지를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국산 꿀을 선택하시고 생산자 정보가 명확한 제품을 고르세요. 다섯 번째로는 가격을 고려하세요. 너무 싼 꿀은 품질이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적정한 가격대의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계피를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종류를 확인하세요. 실론 계피가 가장 좋고 카시아 계피도 괜찮아요. 중국산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높으니까 주의하세요. 두 번째로는 향을 맡아보세요. 신선한 계피는 달콤하고 따뜻한 향이 강하게 나요. 향이 약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오래된 것일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색깔을 보세요. 갈색이 진하고 균일한 것이 좋아요. 색이 바래거나 얼룩덜룩한 것은 피하세요. 네 번째로는 형태를 확인하세요. 계피 막대는 껍질이 얇고 말림이 고른 것이 좋고 가루는 입자가 고르고 덩어리가 없는 것을 선택하세요. 다섯 번째로는 보관 상태를 확인하세요. 밀폐 포장된 것이 좋고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제 꿀과 계피를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꿀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실온에서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결정화가 빨라질 수 있어요. 밀폐 용기에 담아서 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세요. 계피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계피 막대는 1년, 계피 가루는 6개월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혼합해서 만든 꿀 계피 페이스트는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한 달 이내에 드세요. 사용할 때는 깨끗한 숟가락을 사용해서 오염을 방지하세요. 계절별 특별 레시피들도 더 소개해드릴게요. 봄철 꿀 계피 디톡스는 겨운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돼요. 꿀과 계피에 레몬즙과 민들레를 더해서 만드세요. 아침 공복에 마시면 간 해독에 효과적이에요. 여름철 꿀 계피 쿨링 드링크는 더위를 식히면서도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꿀과 계피를 우린 물을 차갑게 해서 민트와 함께 마시세요. 가을철 꿀 계피 면역 부스터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좋아요. 꿀과 계피에 도라지 잎에 대추를 더해서 끓인 차예요. 기침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겨울철 꿀 계피 워밍 드링크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관절 통증도 완화해줘요. 꿀과 계피에 생강, 정향을 더해서 뜨겁게 우린 차예요. 특별한 상황별 레시피도 알려드릴게요. 감기 초기에는 꿀과 계피에 생강, 마늘, 레몬을 더한 강력 면역 드링크를 만들어 드세요. 바이러스를 빨리 물리치는 데 도움이 돼요. 운동 후 근육통이 있을 때는 꿀과 계피에 강황을 더한 항염 드링크를 마시세요. 근육 회복과 염증 완화에 효과적이에요.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꿀과 계피에 캐모마일, 라벤더를 더한 릴렉스 차를 마시세요. 신경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줘요. 소화가 안 될 때는 꿀과 계피에 펜넬, 카다몬을 더한 소화 촉진 드링크를 마시세요. 위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소화를 도와줘요. 생리통이 심할 때는 꿀과 계피에 생강, 정향을 더한 따뜻한 차를 마시세요. 자궁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완화해줘요. 이제 꿀과 계피의 역사와 전통적 사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꿀은 인류가 가장 오래 사용한 천연 감미료이자 의약품이에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꿀을 미라 제작에도 사용했고 상처 치료용 연고로도 썼어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꿀을 신들의 음식이라고 불렀고 히포크라테스는 꿀을 만병통치약이라고 했어요. 중국에서도 2000년 전부터 꿀을 약재로 사용해왔어요. 계피의 역사도 정말 오래됐어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계피가 금보다 비쌌고 파라오의 무덤에서도 계피가 발견됐어요. 중국에서는 계피를 육계라고 불러서 귀한 약재로 여겼고 인도에서는 아유르베다 의학의 핵심 재료로 사용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부터 꿀과 계피를 함께 사용한 기록이 있어요. 동의보감에는 꿀과 계피를 함께 쓰면 기침을 멎게 하고 관절 통증을 완화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전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에서 꿀과 계피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흥미로워요.
인도 아유르베다에서는 꿀과 계피를 나사야나, 즉 젊음을 유지하는 약으로 분류했어요. 매일 복용하면 노화를 늦추고 활력을 증진시킨다고 했어요. 중동 지역의 우나니 의학에서는 꿀과 계피를 함께 써서 심장병과 관절염을 치료했어요. 특히 겨울철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여겼어요. 유럽의 전통의학에서는 꿀과 계피를 멜랑콜리, 즉 우울증 치료에 사용했어요. 기분을 좋게 하고 활력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믿었어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꿀 대신 메이플 시럽을 사용했지만 계피와 함께 써서 관절 통증과 소화 장애를 치료했어요. 현대 과학이 이런 전통적 지혜를 하나씩 증명해내고 있어요. 수천 년 동안 경험적으로 알고 있던 효과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거죠. 최신 연구 동향도 말씀드릴게요. 현재 전 세계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서 꿀과 계피의 효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꿀과 계피의 항염 효과에 대한 대규모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에요. 관절염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추적 관찰하는 연구예요.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는 꿀과 계피의 항균 메커니즘을 분자 수준에서 분석하고 있어요. 어떤 성분이 어떻게 세균을 죽이는지 정확히 밝혀내려고 해요. 일본 도쿄대학에서는 꿀과 계피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뇌파 분석을 통해 연구하고 있어요. 어떤 뇌파 변화가 수면의 질 개선과 관련 있는지 알아보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여러 대학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서울대학교에서는 한국인의 유전자 특성을 고려한 꿀과 계피 섭취 권장량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연구들의 결과가 앞으로 더 나오면 꿀과 계피의 효능이 더욱 명확하게 입증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전통적 지혜와 현재까지 나온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활용하시면 돼요. 꿀과 계피를 활용한 다른 건강관리법들도 소개해드릴게요. 꿀 계피 스킨케어는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적이에요. 꿀의 항균 작용과 계피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줘요. 꿀과 계피 가루를 섞어서 팩으로 사용하면 여드름이나 염증성 피부 질환에 좋아요. 꿀 계피 구강 관리는 잇몸 염증이나 구취에 도움이 돼요. 꿀과 계피를 탄 물로 각을 하면 입안의 세균을 줄이고 잇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꿀 계피 헤어케어는 탈모 예방과 두피 건강에 좋아요. 꿀과 계피를 올리브 오일에 우려낸 후 두피 마사지에 사용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모근이 강화돼요. 꿀 계피 족욕은 발냄새와 무좀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따뜻한 물에 꿀과 계피를 우려서 발을 담그면 항균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생활 속에서 꿀과 계피를 더 쉽게 활용하는 팁들도 알려드릴게요. 아침 식사에 꿀 계피 토스트를 만들어 드세요. 통밀빵에 꿀과 계피 가루를 뿌려서 구우면 맛있고 건강한 아침 식사가 돼요. 요거트에 꿀과 계피를 넣어서 드시면 장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아져요. 프로바이오틱스와 항염 성분이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오트밀에 꿀과 계피를 넣어서 끓이면 영양 만점 아침 식사가 돼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스무디에 꿀과 계피를 넣으면 달콤하면서도 건강한 음료가 돼요. 바나나, 딸기 같은 과일과 함께 갈아서 드시면 좋아요. 베이킹할 때 설탕 대신 꿀을 사용하고 계피를 넣으면 건강한 디저트를 만들 수 있어요. 꿀 계피 쿠키나 머핀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 1시간 동안 꿀과 계피의 놀라운 건강 효과에 대해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많았죠? 꿀과 계피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우리 몸을 치유해주는 강력한 천연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아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꿀과 계피를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우니까 최소 한 달, 가능하면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해요. 하지만 꿀과 계피만 믿고 다른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균형 잡힌 식단을 함께 유지하셔야 해요. 특히 기존에 복용하시는 약이 있으시거나 만성질환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에 시작하세요. 자연요법이라고 해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관절염, 불면증, 기침가래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들이에요. 하지만 오늘 배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개선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증상이 오래되었어도 꾸준한 관리를 통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꿀과 계피로 건강을 되찾으셨거든요. 오늘 들은 내용을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꿀과 계피의 효능을 알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면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한 관리와 인내가 필요해요. 꿀과 계피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드셔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꿀과 계피 한 스푼으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건강 개선으로 이어질 거예요.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과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꿀과 계피와 함께 관절염, 불면증, 기침가래 없는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라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그리고 꿀과 계피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